중남미에 위치한 작은 나라인 쿠바는 한국에서 바로 가는 항공편이었기에 지훈이가 내가 있는 캐나다 토론토를 경유해서 함께 쿠바의 수도 아바나로 이동하기로 했다. 쿠바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 레트로 감성이라기엔 너무 오래된? 독재, 근성국가? 나도 가기 전엔 걱정이 앞섰기에 우리가 만난 진짜 쿠바를 소개해보려 한다. 쿠바의 정식 명칭은 쿠바공화국. 면적은 한반도의 2분의 1에 지나지 않으며 약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국가이다. 1년 내내 더운 나라일 것 같지만 11월부터 4월까지는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기도 한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쿠바는 공화제를 택하고 있으며 1898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1902년에 미군정으로부터 또 한 번 독립을 하게 된다. 쿠바는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의 화폐가 다른 이중화폐제로 유명했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 이중화폐 제도가 폐지되었다. 우리나라와 쿠바는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교류가 단절되어 주 멕시코 대사관이 대사관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코트라 무역관이 개설되고 약 40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는 등 교류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쿠바를 여행하다 보면 어느 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 스마트폰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거기가 바로 와이파이 존이다. 에텍사에서 판매하는 와이파이 카드를 구매 후 인터넷 접속 시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와이파이 카드로만 사용 가능했고 현지인 소득에 비해서 비쌌던 가격으로 제한적이었던 인터넷 시장이 최근에는 개방되고 있다. 쿠바에서 여행자들은 호텔과 카사 두 옵션 중 하나를 고른다. 우리는 에어비앤비에서 미리 카사 하나를 예약하고 쿠바에 도착했다. 카사는 일반인들이 본인의 집을 정부의 허가를 받아 숙소로 운영하는 곳이다. 인터넷 이용이 쉽지 않다 보니 보통은 문 앞에 붙어있는 표시를 찾아서 방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면 방을 계약하면 된다. 묵고 있는 카사 주인이나 택시 드라이버가 다음 숙소를 소개해주기도 하는 쿠바만의 독특한 숙박 형태이다. 쿠바를 더 쿠바스럽게 만들어주는 올드카. 쿠바 혁명 이후 쿠바와 미국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쿠바 정부는 미국 자동차나 부품 수입을 금지하였고 이에 새 차를 못 사는 쿠바인들이 당시 귀국한 미국인들이 남기고 간 자동차를 고쳐 타게 되었다. 따라서 1940년대부터 1970년대에 생산된 미국 메이커 자동차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말레콘을 따라 달리다 보니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구시가지에 도착했다. 전쟁과 혁명, 쿠바의 다사다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대성당과 요새는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현 시가지에서는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었던 카피톨리오를 만나볼 수 있다. 쿠바에서 우리는 세계적인 작가 해밍웨이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애주가였던 해밍웨이는 나의 모히또는 라보데기따에, 나의 다이끼리는 엘 플로리디따에라는 문구를 남겼다. 다이끼리는 라임, 설탕, 럼을 섞어 만든 칵테일이지만 해밍웨이가 엘 플로리디따에서 마시던 다이끼리는 사탕수수, 얼음, 럼을 섞어 만들었다고 한다. 바의 한쪽 구석에는 해밍웨이 동상이 기대어 서 있어 해밍웨이를 만나고자 하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쿠바의 음악과 춤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하바나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언제 어디서나 춤과 음악을 만날 수 있다. 특히 관광지의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라이브로 음악을 연주해주는 곳이 많아 듣는 재미가 쏠쏠하다.
덕분에 언제나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가 가능하다. 쿠바 음악하면 떠오르는 재즈. 1997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이 대표적이다.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은 1930년대, 40년대 쿠바 음악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노장 뮤지션들이 모여 만든 밴드이다. 쿠바 음악 대표 장르인 손과 볼레로를 전 세계에 소개했으며 1999년에는 다큐멘터리도 제작되었다. 우리도 야바나의 유명한 재즈바 중 한 군데를 들려봤다. 또한 쿠바 하면 음악과 함께 춤도 빠질 수 없다. 이렇게 노래만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무대가 되는 곳. 바로 쿠바이다. 알레꼬는 방파제라는 뜻이다. 거친 바다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 의해 세워진 7km 길이의 방파제이다. 알레콘에서 보는 노을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이곳을 걷다 보면 방파제가 이렇게 낭만적이라니 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아바나를 실컷 즐기고 난 후 우리는 트리니다드로 향했다. 아바나에서 버스 또는 택시로 4시간 거리. 쿠바의 중부에 위치한 트리니다드는 인구 8만 명의 소도시이다. 역사적으로는 쿠바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도시이며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로스인 헤니오스 계곡, 교회의 앙꼬내변, 그리고 랍스터 요리로 유명한 곳이다. 1988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트리니다드는 16세기 스페인 식민지하에 건설되었으며 18세기 말 설탕 산업이 로스인 헤니오스 계곡에 자리 잡으며 전성기를 맞이했다. 트리니다드의 골목골목을 거닐다 우리는 흘러나오는 음악에 마주했다. 경쾌한 음악을 홀린 듯 따라가다 보니 한창 춤 연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따뜻한 햇살과 다채로운 건물들, 흥겨운 음악과 춤까지. 트리니다드는 아바나와는 또 다른 소박한 매력의 도시였다. 공산주의의 나라, 독재자의 나라, 인터넷 사용이 힘든 나라. 쿠바를 알기 전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인식은 이번 여행을 통해 크게 바뀌었다. 물론 제한된 인터넷 사용, 때로는 지나친 호객행위, 불편한 대중교통 등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환경이었지만 지난 역사를 간직한 건축물과 기념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올드카의 모임, 도시 곳곳에서 들리는 흥겨운 음악과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이 경험해보지도 않은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듯했다. 또한 쿠바에는 정이 있었다. 거리낌 없이 다가와주고 자신들의 삶의 한켠을 내어준 쿠바 사람들. 우리는 쿠바라는 나라에 한번, 쿠바 사람들에게 또 한 번 반해버렸다. 스마트폰 대신 종이지도를 보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재미가 있는 그런 진짜 여행을 해보고 싶다면 더 늦기 전에 쿠바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라. 그럼 안녕.